1940년대 한국에서 배고픈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왔고 공장에서 밤을 샜고 사무실 야근은 일상이며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서 맞았고 통장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곁의 시니어 분들입니다. 운이 좋았던 분들이 아닙니다. 운을 직접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일으킨 나라,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1940년대 이 나라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별 따를 것 없는 탄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밭에 있었고 어머니는 이미 지쳐 있었으며 산파 할머니는 베네 쩌구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막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험한 파도 위에 올라탔다는 것을. 당시 조선 땅의 공기에는 일제의 냄새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심지어 쌀밥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세상은 늘 태어날 때의 모습이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안도하는 구석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어머니가 있다. 말은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웃이 있다. 내일이 두렵지만 오늘 해가 뜨고 있다. 가진 게 없었지만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역설적으로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그 아이들이 원한 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무서움 없는 밤, 어른이 되어 내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세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권을 되찾겠다거나 산업화를 이루겠다거나 GDP를 올리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 단어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당시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하나였을 겁니다. 제발 오늘 저녁은 고구마 말고 쌀밥 먹었으면.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쌀밥 한 그릇이요? 하지만 그 소원조차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왔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포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짐 보따리를 들고 뛰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0살, 혹은 8살, 혹은 12살. 그 나이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피란 길을, 가족이 사라지는 것을, 폐허가 된 고향을,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을. 누군가가 그들을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낯선 세계 한복판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때는 밥도 없었어. 젊은이들은 가끔 과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밥이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일했고 일하다 보니 나라가 일어섰다. 1960년대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밭으로 갔습니다. 혹은 공장으로 갔습니다. 혹은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12시간, 주 엿새. 어떤 주는 7일 연속.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바꾸고 마을 길을 넓히고 함께 모여 밤새 새끼를 꼬았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들판을 울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노래 박자 굉장히 신납니다. 지금 들어도 어깨가 들썩입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절에 그렇게 신나는 노래를 만들었는지 생각할수록 대단합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노래는 하필 신명나고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포항에 제철소가 섰습니다. 울산에서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부산 항구에서 가발을 수출하는 컨테이너가 배에 실렸습니다. 누가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려고 일했는데 일하다 보니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었고 허리 통증이 명예로웠고 손바닥, 발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공로운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커다란 공로들은 지금도 그분들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밥만으로는 부족했다. 1980년대 배는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다. 공장은 돌아갔고, 수출은 늘었고, 아이들 학교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공장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최루탄 연기가 가득한 광장에 섰습니다. 곤봉이 내리치는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피가, 그 눈물이, 그 외침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투표소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기표하는 그 순간, 거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 자유,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모두 함께 피와 눈물로 얻은 귀중한 또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 중심에 우뚝 서 있었던 분들이 지금 우리 옆에 시녀분들입니다. 다시 모든 것을 잃었다. 1997년 IMF. 평생 모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이 증발했습니다. 어제까지 부장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명함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어머니의 금 가락지를 가져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늘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결혼 반지를 나라에 바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결혼을 위해 그 반지를 받으러 갈 때도 한참 고민하는데 그분들은 그걸 나라에 드렸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고 이제 좀 쉬려던 시절에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귀환. 그러나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세계가 놀랐습니다. IMF를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해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붉은 물결이 광장을 덮었습니다. 그 광장에는 일제를 견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루탄을 맞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반납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그 자리에서 우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셨냐고요? 본인들도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냥 눈물이 났다고. 그건 알 것 같습니다. 평생을 달려오다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나오는 눈물이었을 테니까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K-팝, K-드라마, K-푸드.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 2020년대, 드디어 선진국. 일제 말기 배고픈 아이로 태어나 전쟁을 피란 보따리로 버티고 땀으로 공장을 돌리고 피로 민주주의를 쌓고 눈물로 IMF를 갚은 사람들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해받는 영웅들. 그런데 오늘 그분들은 서럽다고 합니다. 아들 세대가, 손자 세대가 그 삶을 모른다고. 운이 좋아서 땅값 오른 세대, 집 가진 기득권 세대, 그런 말을 듣는다고. 그 말이 얼마나 아플지 저는 압니다. 아니,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래도 내 아이들은 나보다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을 그 마음이 지금 오해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허무하실지.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숫자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어딘가에는 그분들이 놓은 고속도로가 있고 그분들이 세운 공장이 있고 그분들이 피로 지킨 헌법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K-팝이 전 세계 차트를 휩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성 휴대폰이 지구 반 바퀴를 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이 어른들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 겪어낸 희생이 있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던 날, 무대 뒤 어딘가에는 그분들이 60년 전에 깔아놓은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자부심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삶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제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나라 교과서에 여러분의 성과를 극찬하는 더 넓은 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일제의 핍박도, 전쟁의 포화도, 독재의 최루탄도, 경제의 파탄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들이 운이 좋았던 세대일 리 없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스스로 운을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운명을 개척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유일한 세대입니다.